네, 제1장 자유를 향한 교육 여정입니다. 자유는 신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이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뱀의 유혹을 못 이기고 자유를 팔아서 동산의 열매를 따먹고 낙원으로 추방됩니다. 그럼에도 신께서는 인간이 땀을 흘려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후손을 낳고 역사를 만들도록 도우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어, 알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탈출이라고 한 5년 전에 7년 전인가요?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튼이라는 분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으로부터 하나의 생각을 이어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수많은 물음들은 한 번도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분명히 왜 사는가일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은 없거나 기껏 있어야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동어반복적 대답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들리는 이런 동어 반복들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존재하고 오히려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게 곧 실질적인 힘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삶은 이와 같이 다명한 실제이고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신의 존재 여부를 묻는 존재론과 같이 인간에게 부여된 본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보다 삶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곧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한 인류 역사를 통해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물음인과 동시에 사실 그 정답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음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그리고 사실상 이 모든 물음들은 하나도 없이 답이 없는 혹은 동호반복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딜레마와 역설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의 답을 채택하고 그 답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인류 전체이든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그들은 최선의 답을 택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선택과 결과의 축적물인과 동시에 침전물이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궤적을 어제에 비해 오늘이 나아졌다는 의미로 종종 문명의 태동과 발전이라고 일컫곤 합니다. 물론 선택의 주체들은 다른 주체들에 비하여 종종 더 나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에 따른 결과 때로는 죽음, 때로는 삶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결과에 대해 그 선택 주체의 관점에 따라 흥망성쇠의 역사를 논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모든 주체들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궤적 또한 다양한 모습의 축적물과 침전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력의 궤적을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말을 빌려 표현해서 위대한 탈출이라고 합니다. 앵거스 디턴은 인간의 존재론적 구석인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탈출을 위대한 탈출이라고 불렀고 탈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혹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기술의 습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도 그런 기술이고 도구도 그런 기술이고 요즘에 반도체도 그러한 기술일 것이며 타탄 이슈인 원전 기술 또한 그런 기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의 습득 과정을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거스 디트는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 각자들이 인류사적으로 볼 때 가장 기적적인 혹은 가장 눈부신 탈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경제성을 받은 그 다음에 2016년 한국에 와서 아주 자신의 말로 이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 그 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감동이었죠.
물론 노벨 경제학상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을 설명한 이분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제로드 슈울츠라는 분도 있었고 또 게리 베커라는 분도 있었죠. 어쨌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교육이라는 명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쩌면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주체의 선택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듯이 교육도 주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인류사 내내 해왔으면서도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연유에서든 그러한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로서 적어도 20세기 후반부에 가장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은 최선의 선택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과연 대한민국만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가? 대한민국 이전에 명멸했던 많은 역사의 주체들 중에서도 교육을 위대한 탈출수단으로 선택한 경우는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류 문명사 그 자체가 교육을 통한 진보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4년에 작은 책 한 권을 썼었는데요. 교육과 자유라는 제목. 저는 거기서 헬레니즘을 비롯한 4대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탈출을 하고 번영을 이룬 근원이 모두 교육의 발전이 있음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모습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상관없이 삶과 역사의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앞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 힘과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든 말을 배우든 전투력을 기르는 그 모든 선택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빈곤과 질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압제와 장애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또한 위대한 탈출이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 나온 우리의 인류 아담과 이브가 땅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세대를 이어온 또한 탈출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자유를 쟁취해온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칩니다.